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yeah.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me now. Don't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I'm a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I'm burning through the sky, yeah. 200 degrees, that's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man out of you. Don't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산이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 스타들의 부업과 재테크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했고요.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진아 아나운서. 요즘 이제 본업 말고 퇴근 후에 부업을 좀 찾는 엔잡러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이거 좀 설명해줄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을 살펴보면요. 국내 부업자 수가 69만 9,366명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2만 4천 명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네. 또 4년 전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겸하는 걸 엔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요.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일만으로는 버티기 힘든다는 게 현실인 건데요. 고물가, 임금 정체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생활고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퇴근 후에는 이제 야간에 뭐 대리기사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가 조명이 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다양해진 이제 수입도 좀 다변화하고 또 하고 싶은 사업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차원의 사례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견 배우 정보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얼리정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 또 빵집을 내서 화제가 됐어요. 예, 둘째 아드님이 파티시에 그 빵을 만드는 분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빵으로 이제 진로를 바꿔서 그분과 같이 빵집을 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둘째 아들하고 20년 경력의 파티시에랑 같이 성북동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빵집을 열었는데요. 네. 무려 한 120평 정도 되는 빵집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차 라인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이제 봉착하고 나서 마곡동으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오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이 이제 마곡동 화면이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석 씨가 근황을 알렸는데요. 자기가 처음에는 무급이었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곡동으로 옮긴 이후에 사장은 둘째 아드님인가 봐요. 사장님하고 이제 둘째 아드님하고 정식으로 이제 광고 모델 계약을 하면서 매출 5%를 주기로 했다. 이제 난 유급 사원이 됐다. 이런 또 자랑을 SNS 올리면서 현재 근황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른바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됐다. 매출에 따라서 이제는 월급도 좀 만지게 된 배우 정보석 씨 이야기입니다. 빵집 이야기했고 사실 이렇게 요식업에 뛰어든 연예인들의 경우는 정말 많은데 이분들도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개그맨 김원효 씨, 심진아 씨가 부부인데 이분들은 또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김밥집을 하고 있다고요? 예,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김밥을 드셨다라고 해요. 제가 제 아내랑 빵집을 전국을 순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밥집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한 12씩 사다가 냉동을 해놨다가 이제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을 이제 설득을 해서 김밥 사업을 이제 제안을 했고 체인점을 이제 열게 됐는데 이 체인점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김밥집 같은 경우 보통 1층이나 지하에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한강의 이제 노들섬 한강뷰 매장서부터 한옥에 김밥집을 차리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BTS까지 오는 김밥집을 열었다라고 하니까 특히
올해 이제 물론 김밥집은 아닙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포장마차를 중국 장가게 오. 열 예정으로 보면서 네. 외식 사업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밥의 진심인 두 분이고 또 역시 이제 코미디언이지만 한동안 개그 무대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옥동자 정종철 씨 같은 경우는 요즘 완전히 음식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죠. 원래 이제 개그맨 하기 전에도 그 중국 요리를 하셨던 분으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0년도에 운동과 식품 사이트를 열어서 소위 이제 대박이 났고 이를 통해서 원래 이제 옛날부터 요리를 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올리면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업가 겸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수익이 좋으신가 봐요. 서초동에 45억짜리 아, 그래요? 공업 빌딩도 매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집에 저녁 차릴 때 메뉴 소재 고갈되면 좀 종종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빌어서 잘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요식업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워낙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소개를 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 다른 차원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제 화가라는 호칭이 조금 더 본인에게 익숙해진 것 같은 가수 솔비 씨 얘기인데 이분이 그림 그린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좀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예인분들 중에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림을 또 그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솔비 씨 같은 경우 본명이 이제 권지한 씨인데 예. 이제 화가는 권지한으로 활동을 하고 네네.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데뷔 12년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에서 첫 개인 초대전을 열고 10월부터 대구에서 개인 초대전을 또 열고 있다라고 하네요. 처음에 화가를 할 때 주위에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좀 들으셨답니다. 예. 사과는 그릴 줄 아니?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때 본의를 일으켰던 것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어록을 통해서 이것을 무슨 이뤄냈다라고 얘기였나요? 하네요. 이건희 회장님이 취미 생활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라는 어록을 보고서 자신이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세계를 물들이는 K미술 특별전에 야.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이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솔비 씨 작품 같은 경우 대략 2,300만 원 정도 호가를 그래요? 하고 우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아, 합니다. 또 오르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엘리트주의가 있는 우리나라 미술계 약간의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를 이겨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팔리는 그림의 가격 이런 거 봐도 더 이상 이제 취미 생활로 규정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업 외의 면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도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중견 배우 임채무 씨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사실 뭐 이제 생활고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운영하고 네.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임채무 씨는 경기도 양주에 놀이동산을 운영하기로 유명하죠. 1990년도에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평수는 16,000평이 넘는 부지에 직원들의 복지도 좋았고요. 이걸 운영하면서 가족들이 와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전까지는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잠시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서요. 2020년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소정의 입장권을 받으면서 재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방송에 나와서 임채무 씨가 언제까지 이 놀이동산을 이어갈 거냐라는 질문에 25년 더 하고 싶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방송에 나와서 손자분이 나왔어요. 네네. 초등학교 4학년 된 손자가 할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실 거냐 후계자 자리 어허,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남에게 단호히 거절을 하는 임채무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하시는 말씀이 이 남에게 물려받는 건 이건 지속할 수 없다라면서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훈훈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었던 임채무 씨의 놀이공원인데 이 후계자를 꿈꾸는 이런 야심찬 존재도 있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른 차원도 한번 볼게요. 배우 겸 가수죠. 이 테크노 여전사로서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두 딸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최근에는 요리동화책 작가로 변신을 했다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일에 욕심이 좀 많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10대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테크노 전사로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정현 씨의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네. 신드롬을 일으켰죠. 근데 20대에는 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면서 네. 그분이 직접 연출한 영화가 각종 영화제 맞아요.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두 아이를 이제 두 딸을 낳고 아이와 같이 요리를 하는 요리 동화책을 최근에 내면서 요리 동화 작가로 현재 다시 변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마니까 요리할 때 특히 이제 딸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딸들도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같이 이제 요리를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서 아이랑 같이 음식해서 먹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여러 레시피들 손맛이 좋은 걸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책까지 낼 수가 있었다. 책 이야기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분이 떠올라요. 배우 박정민 씨가 또 독립출판사를 운영 중이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굉장히 책을 좀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서부터 2년 가까이 홍대 근처에서 독립서점을 이제 꾸며왔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판업에 관심을 갖고 출판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운영 관련해서 이제 흑자를 좀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종업원도 뽑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낸 책 중에 특이하게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네. 오디오북 같은 경우 이제 그 박정민 씨의 아버님이 시력을 잃으셨다라고 하네요. 좀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만 아버지를 위해서 오디오북 제작에 뛰어들었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오디오북까지 출판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감을 갖고 있고요. 예. 1, 2년 정도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보신 것처럼 이제 잘 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늘어나고 있는 엔잡러 부업 인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들로 스타들의 이야기 구성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업 얘기했으니까 재테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 분야는 단연 이제 또 연예계 대표 큰 손으로 불리는 전원주 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식 투자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테크까지 성공하면서 전원 버핏이라는 별명을 좀 나타내고 이름도 잘 있다고 지어요, 합니다. 사람들이 예. 참.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리가 상가나 토지 등 자산이 많은데 네. 금만 한 10억 정도, 주식만 한 30억 정도 어.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20년 전에 2억 원을 주고 서울 구기동에 네네네. 자택을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한 40억 가까이 우와. 이제 올랐다라고 합니다. 예. 금매를 사서 이런 것들을 재테크를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2011년에 네. SK그룹이 이제에서 이제 SK 반도체를 이제 인수했을 때 하이닉스요. 현대반도체였죠. 그게 이제 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장기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소식껏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자산이 현재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종목은 이제 2만 원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금 몇 배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또 주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계 대표 자산가로 유명하면서 또 동시에 연예계 대표 구두쇠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전원주 씨인데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삶의 좀 가치관이 변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엄청난 절약 습관을 가지신 분 하면 바로 전원주 씨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예. 이 절약 습관이 참 투철했습니다. 안 쓸 때는 TV 콘센트도 완전히 뽑아버리고요. 벽을 짚고 깜깜해도 벽을 짚고 다닐 정도로 조명 하나만 켜놓고 다녔었다고 이야기를 한 바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절약 습관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철학이 바뀐 건데요. 호텔에도 투숙을 해보고 예. 또 이제 헬스장, 점심을 이곳에서 해결을 어허.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연세가 86세이신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러 방문을 해보기도 오, 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전원주 씨인데요. 자식들도 나보다 더 잘 쓰는데 나도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당당한 소비 철학을 뽐낸 바 있습니다. 네. 전원주 씨 이런 달라진 모습을 최근에야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버는 만큼 또 삶을 그만큼 즐기지는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려하는 뭐 시선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삶을 현실에 즐기고 싶어하는 달라진 모습도 최근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몇 차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테크 얘기하자면 금값도 많이 올랐고 네.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수익을 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는데 방송인 김구라 씨도 좀 재미를 봤다면서요, 요즘? 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년 전에 금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 당시에도
금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금을 샀는데 그게 대략 1억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 보통 금을 살 때 이제 부가세 10% 내니까 그 정도로 산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1억 1천만 원 주고 1kg 350g, 1kg가 좀 남아서 350g까지 짜투리까지 해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3억 4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현재 지금 금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몇 번 팔려고 그랬대요.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팔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아내 말을 안 듣고 금을 낼름낼름 팔았는지 저도 후회가 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식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네. 수익률 좋은 게 제일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파는 거죠.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는데 수익률 좋은 게 밑에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5만 원 밑에서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란 금 같은 경우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고 네.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최근 가격 생각하면 가늠들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송은희 씨 같은 경우는 30년도 넘게 전에 들어놓은 연금 저축이 하나 있는데 이때 이자율은 굉장히 높을 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93년, 1990년대, 99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이자가 뭐 한 20% 정도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특히 IMF를 겪으면서 또 이제 이자가 이제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월급 20만 원 받던 시절에 그 적금을 들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만 봐도 행복하다. 네. 근데 은행에서는 자꾸 해지하라고 연락 오지만 절대 해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 연예기획사를 차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다라는 사실도 잘 네.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좀 시간 흐름에 기대서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본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스타트의 재테크 이야기, 부업 이야기, 오늘 엔잡러 시대에 걸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